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는 뭐랄까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시작하는 걸 좀 망설이는 경우,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청년의 연애 여정을 다룬 글을 바탕으로요. 육체적인 한계나 사회적인 시선 같은 것들을 넘어서 어떻게 좀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방법들을 같이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모든 관계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스스로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탄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 글에서는 자신의 장점은 물론이고 약점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이걸 되게 강조해요. 예를 들면 매일 자신에게 작은 칭찬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매력의 기초가 되는 거죠. 내면의 힘이요. 그걸 기르고 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좀 바깥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시된 방법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연애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왜 꿈 이야기가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연결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목표를 향해서 막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의지나 열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이 글은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의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또 자연스럽게 자신감이나 긍지로 이어져서 결국 사랑에 도전할 용기를 준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관계에서도 삶의 어떤 목적의식 같은 게 있는 사람한테 더 끌리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또 내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할 준비가 된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만남의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소통 채널 찾기인데요. 이건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나요? 이 글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요즘 많이 쓰는 앱들, 아니면 취미를 같이 하는 동호회, 또 지인을 통한 소개도 있고요. 심지어는 장애 관련 단체 활동 같은 것도 언급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가장 좀 편안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는 거겠죠. 다만 그 온라인 만남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정보를 좀 신중하게 확인하는 거, 또 너무 성급하게 만나려고 하거나 혹시라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그건 좀 경계해야 한다고, 네, 그런 주의점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고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네 번째인데요. 장애에 대해서 언제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은 뭐였나요? 역시 핵심은 솔직함과 진실성인 것 같아요. 숨기거나 피하기보다는 관객 속에서 좀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편이 좋다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장애가 단순히 약점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어떤 경험의 일부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긍정적인 측면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솔직함이 신뢰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장애를 통해 얻은 어떤 경험이나 통찰을 나누는 게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솔직하게 나를 보여주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상대방의 반응을 좀 살피는 단계겠네요. 다섯 번째 방법이 상대방의 이해와 배려 확인하기인데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일방적인 이해나 희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글도 관계라는 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진심으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또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마음의 진정성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어떤 상호적인 노력이 있어야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이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는 편견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편견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떤 지침을 주고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글의 조언은 불필요한 논쟁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냥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관계에 더 집중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외부 시선 때문에 자기 자신과 관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침착하게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면의 중심을 딱 지키는 거겠죠. 네, 오늘 쭉 살펴본 이야기들을 이렇게 꿰뚫는 하나의 열쇠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서는 용기,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는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전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이루는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모든 면을 그 자체로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그 여정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서고금 환경을 초월해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얻습니다.